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온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말 12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2024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또 내년 2025년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또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아주 큰 국제 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3일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페루는 이제 에이펙 기간 동안 공공기관 그리고 다수의 이제 민간 기업들도 온라인 근무를 실시했대요. 그리고 이제 네. 학교들도 3일간 온라인 수업을 했다고 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에이펙 기간인 14일부터 16일까지는 아예 국가 휴일로 지정을 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페루 국민들은 불만도 꽤 많았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제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는 막을 내렸고요. 이제 내년 11월 바로 이제 우리 지역인 경주에서 음,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예.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이제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관료, 언론인 등 대략 한 6천여 명이 이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에이펙 정상 회의만 이제 그렇게 개최가 되는 거지 네. 에이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거의 1년 내내 진행이 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 행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또 곧바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가서 이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뉴스도 보도가 됐잖아요. 예. 요즘 국제 뉴스들 보다 보면은 뭐 에이펙, 뭐 G20, G20 네. 이런 어떤 영어 이니셜을 따서 부르는 각종 국제 정상회의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국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런 국제 정상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평상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 종종 다루긴 하는데 이런 종류의 뭐 용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정확하게 의미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네. 있는데요. 그러면 앞서 언급하신 내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 이거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이펙은 이제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즉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라는 의미고요. 네. 아시아와 이제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경제 협력 기구입니다. 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해서요. 이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이제 12개국 간의 강요 회의로 출범을 했었고요. 당시 한국은 12개 창설 회원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었죠. 에이펙은 전 세계 인구의 40% 그리고 전 세계 GDP의 52%, 전 세계 교역량의 45%를 음,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제 21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한국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에이펙 21개국의 회원국은 우리나라 총 교역량의 70% 음, 정도, 그리고 외국의 대한국 투자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음, 우리나라의 무역 투자 최대 파트너 경제 협력체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1991년 제3차 에이펙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었고요. 그 이후에 2005년에는 부산에서 음, 제13차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죠. 네. 지금도 부산 해운대에 가보시면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당시 장소를 이제 누리마루라고 네. 해서 또 관광지로 개발해서 또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직접 가봤는데 앞에 바다가 보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매우 큰 규모의 국제 행사인데, 2010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했던 기억도 있어요. 맞습니다. 2010년에는 또 이제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네, 한국에서 이제 G20 정상회의도 개최를 했었죠. 네, 각국 정상들이 한국에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G20 할 때 이제 G가 의미하는 게 뭘까 굉장히 음,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G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영어입니다. 이제 그룹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예, G20은 영어로 그룹 오브 20로 음,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요 음, 20개국의 정상회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G20 정상회의는 이제 2008년 당시에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다자간의 이 금융협력을 결성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G20
20개국에 어떤 나라가 네. 포함되는가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G20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이제 G7이라고 하는 협력체입니다. 네. G7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G7은 이제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 정책에 대한 협조 그리고 조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주요 7개국,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선진 7개국 모임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이 음. 이 G7에 포함이 됩니다. 네. 과거 한때 러시아가 좀 포함됐던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네. G8이라고 불렸던 이제 기간도 음. 있었습니다. 근데 2014년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병합하면서 음. 강제로 이제 서구 사회가 반발을 했죠. 이제 그러면서 러시아를 이제 G8에서 쫓아내고 음. 다시 G7 체제로 돌아갔고요. 네. 이 G7 국가들에 더해서 이제 G20에 포함되는 국가들 보면 대륙별로 그래도 뭔가 좀 상징적인 대표성이 있는 국가들이 포함이 됩니다. 네.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음. 그다음에 뭐 러시아,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그리고 이제 한국, 그리고 호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유럽 연합의 의장국이 돌아가면서 포함이 되고요. 음. 이렇게 포함된 20개국이 이제 G20을 형성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국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근데 최근 몇 년간의 뉴스를 보면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G2라는 용어도 좀 빈번하게 등장하던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미국과 중국 두 나라를 일컫는 표현이죠.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유추를 하셨고요. G2는 말 그대로 경제, 안보 등과 같은 국제사회 주요 이슈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음. 큰 두 나라라는 의미로 바로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근데 네. 사실 G2라는 거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G7이나 G20과 같은 공식적인 어떤 그 정상회의나 협의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음. 그냥 언론에서 부르기 쉽게 네. 사용되는 용어라는 점이 음. 다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G2란 용어는 이제 2006년에 이제 미국 학계에서 처음 대두가 됐었고요. 2009년 1월에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수교 30주년 기념 학술 행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 지비그뉴 브렌지스키가 G2 회의를 주창하면서 음. 본격적으로 이 용어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러한 G 시리즈의 원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선진 7개국 정상회의인 음. G7이 가장 원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7은 이제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의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인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는 G5였고요. 음. 이후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각각 1975년과 1976년 참여하면서 지금과 같은 G7의 어떤 형태가 음. 갖춰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용어들 사실 언론에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좀 익숙하긴 한데 막상 그 뜻을 정확하게 다 아는 사람은 참 많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런 용어들 사실 한국어로 풀어서 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좀 피부로 와닿지는 네. 않죠. 영어의 약자를 쓰다 보니까. 음.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에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플러스 3 같은 경우도 네. 막연히 아시아 국가들 간의 회의 정도로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네.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앞글자를 딴 음. 명칭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음. 의 정상회의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아세안은 사실 동남아 지역 공동 안보 그리고 지역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1967년에 설립되었고 창설 30주년이었던 1997년부터 이제 정상회의 개최 시마다 동북아시아 3개국인 한중일 음. 정상을 초청해서 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아세안 플러스 3라고 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 플러스 3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일 3개국은
엄밀히 말하자면 아세안의 정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지역의 상호 관심사나 뭐 여러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들이 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가들 간의 이런 국제 행사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왜 이렇게 좀 치열한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가령 작년에 이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지만 실패를 했고, 또 네. 그 후폭풍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제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다양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적 이익일 예. 텐데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하면은 전 세계 참가자 그리고 음. 방문객들이 방문을 한다. 네. 그래서 숙박, 음식, 교통, 쇼핑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음. 창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 사회 인프라를 개선을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지금 경주가 내년 11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경북도 음. 차원이나 혹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네. 여러 가지 낙후된 인프라들을 지금 이제 음. 공사를 해서 개선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지역 발전을 또 이제 장기적으로 촉진시킬 수 음.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국제 회의는 해당 국가나 도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와 또 기업의 관심이 주목되는 기회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뭐 그리고 이제 좀 미시적으로 본다면 국내 정치 체제에서 그러한 이 국제 행사를 유치한 음. 정부의 일종의 이제 단기적이나마 좀 이제 긍정적인 지지율의 어떤 상승 효과 뭐 이런 네. 것들도 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문화적 교류 기회도 뭐 제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게 지역과 국가의 문화를 알리고 또 이해 증진시킬 수 있고요. 또 뭐 이것을 통해서 국민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이러한 국제 행사에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음. 투자 대비 실익이 거의 없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대형 규모의 국제 행사가 경제적으로 좀 오히려 음. 마이너스다라고 분석하는 여러 가지 보고서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득실을 좀 정확하게 따질 필요는 있겠고요. 아무튼 이러한 국제 행사 유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과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런 공감대 없이 치르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국제 행사들을 가리키는 용어들 뉴스에 등장할 때 저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좀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네. 알고 보면은 뉴스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네. 오늘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국제회의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에이펙도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온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